네,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이래 처음으로 전 정부 장관급 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는 21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신문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설주한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구속영장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검찰이 청구를 했고 유족이 지난 6월에 관련 사건을 고발하고 나서 처음으로 있었던 신병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청구하면서 보니까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또 공용 전자 기록 손상 등의 혐의를 적시를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먼저 이제 그 공용 전자기록 손상부터 보면 일단 이제 그때 그 월북으로 이제 정부가 판단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월북하고 이제 배치되는 이런 이제 첩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이게 60개를 무단으로 이게 삭제를 했다. 이게 바로 이제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합참의 보고서라든지 이걸 월북으로 이게 허위로 보고하게 만들었다. 이런 게 그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그리고 이제 다 시킨 거니까 바로 직권남용이죠. 크게 보면 이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김홍희 전 그 해양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책임자였기 때문에 청구가 된 겁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월북하고 다른 게 증거들이 감사원에 이번에 감사해 보면 많이 나왔죠. 구명좋게도 이제 그 중국산 간자체 한자가 된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붕대를 갖다가 이렇게 감았다든지 월북하고 이제 배치되는 증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그 김홍희 청장이 감사원에 발표하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네. 이거 정말 이게 그 우리가 충격적인 이런 게 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이제 그런 혐의들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관계자의 진술까지 나온 상황이었고, 그런데 보면은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을 소환한 게 지난 13일이었고 김 전 청장을 소환한 게 14일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제니까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네. 승부수를 띄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좀 급하게 급했다라고 가고 있다고 보시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일반적인 수사보다는 조금 급하게 지금 조금 숨고르기를 하지 않고 조금 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 중간에 감사원의 어떤 고발 조치, 그러니까 뭐 중간 감사 결과를 보도자를 배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 수사 의뢰를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감사 결과 또는 본인들이 기존의 어떤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기소 직전에 아마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이러한 검찰의 어떤 그 영장 청구 사실이 어찌 보면 뭐 일견 수사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기소에 충분히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구속의 영장 발부에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청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안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구속 이후에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보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여기서 만약에 영장 발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사에 조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어느 정도 검찰에서는 자신들이 판단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사 기록이 증거가 어느 정도는 수집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자신이 있다, 입증에 자신이 있다. 저희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을까요? 아마 근데 그 여러 참고인들요, 상당히 그 조사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이미 국정원에서 이제 그 박지원 국정원장, 그다음에 서훈 다 이게 이미 고발했던 사건 아닙니까? 네. 삭제라든지. 따라서 이제 그 국정원에서 사전에 충분히 여러 관련자들 조사를 해서 온 게 있고요. 아마 이제 그 서욱, 그다음에 김홍희 청장, 다음은 이제 바로 그냥 박지원, 그다음에 서훈 이렇게 그 수사의 칼날이 향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근데 조금 급하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소환 요청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어디서도 인터뷰 내용에서도 보면 뭐
부르셨냐, 뭐 소환이 있었냐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요청이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윗선이라고 볼 수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든지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영장을 해도 충분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기소 직전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구속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네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서훈 전 국정원장의 두 국정원장에 대한 전혀 소환 조사 없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장관과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좀 성급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급한 걸로 보인다라는 네네네. 의견이시고, 또 이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또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보통 이렇게 국감 중에 영장 청구를 잘합니까? 잘 안 하죠. 왜 그러면 국정감사 날은 아무래도 국회의원과 대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쟁의 면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검찰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떠한 누구도, 대한민국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부적 판단은 있겠죠. 네. 당연히 전 정권에서 고위직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총장까지 다 보고가 됐을 것이고 어느 정도 결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됐다고 보고요. 네. 어저께 당연히 국감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겠지만은 이미 자신들의 생각했을 때는 충분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충분한 자신감을 보였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국감하고 영장 청구가 무슨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아,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 저는 거군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서초동하고 여의도는 거리가 멀수록 좋아요. 서초동은 이게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면 되고, 여의도는 이게 본인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검찰이 여의도에 뭐 눈치를 본다거나 권력의 자구 우면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본연의 임무, 거학과 척결하는, 따라서 제가 보기에 자꾸 이걸 영장 청구 안 하면 계속 이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판단하에 청구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온 북한 관련 속보 전해드리고 대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동서의 완충구역으로 2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감행한 데 이어서 조금 전 또 합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12시 30분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포격을 감행했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발사가 관측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낙탄 지점은 북방 해상 완충구역으로 이번에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우리 정부 측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합참의 의견을 조금 더 보면 북한의 도발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요. 중국의 지금 당대회가 진행 중인 시기에 도발이 없을 것이란 관측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이어서 조금 전까지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좀 본질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을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 일단은 이 월북이 조작된 것이냐 혹은 했다면 누가 했느냐,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검찰은 이제 그 월북이 조작됐다고 보는 이유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월북의 증거라고 발표했던 게 있잖아요, 당시에. 네네. 이게 하나도 안 맞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월북이라고 하면서 제시했던 증거가 이제 첫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근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다에 위험할 때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100번 양보해서 이게 구명조끼를 하더라도 아까처럼 이게 다른 중국산, 우리나라에게 구할 수 없는 이런 이게 구명조끼인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국민한테 발표를 안 했잖아요. 지금도 이게 중국산 구명조끼 처음 들어본다. 박지원 전 원장은 네네. 이런 식으로 이게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첫째 증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도 이게 그거 보니까 뭐 공룡이라는 말도 있고 네네. 또 운동화 신었다는 말도 있고 전혀 이게 근거가 안 되거든요. 두 번째도.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아마 도박 빚으로 이게 막 몰아갔지 않습니까? 좀 이게 파렴치 도박 빚어서 간 것처럼. 근데 뭐 그것도 이게 팩트가 금액이 전혀 안 맞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 중에 또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균 1인당. 전혀 근거가 안 맞는 이걸 가지고 이게 월북을 마치 단정하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서 월남자의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이게 월북했다면 아들은 이게 공무원도 못합니다. 면접에나. 엄청나게 2번 죽이는 겁니다. 월북몰이는. 그렇다면 이게 최대한 신중하게 오히려 이렇게 했어야죠. 이걸 왜 단정적으로 월북으로 몰고 갑니까? 저는 결국 청와대 안보실장부터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 이분들이 다 이게 그냥 북한의 김정은 심기 경호를 위해서 월북으로 조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월북을 단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월북에 대한 추정이라고 그랬었어요. 월북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었지 월북을 단정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슬리퍼만 봐도 공용인지 아닌지 이 선택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황 증거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보 분석을 해가지고 분명히 보고 라인에 보고를 했었을 때는 월북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약간 이 사건에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모아가지고 실무자가 모았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모아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에 보고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회의에 보고를 하게 됐을 때 그럼 이거 정보 취합은 누가 하고 정보에 대한 판단은 누가 했는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청와대에서 이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월북으로 단정을 지었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빠져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이영철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이에요. 아마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 모든 SI 정보라든지 모든 정보를 지금 취합을 해가지고 아마 보고 라인에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유가족들이 이분에 대해서도 지난 6월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당시 이 정보를 누가 취합해서 어떻게 보고서를 썼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보고 라인 받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이러한 단서가 있어서 이렇게 보고를 올리니까 월북으로 추정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 어떻게 회의 안에서 이런 SI 정보를 놔두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도 그리고 지금 앵커 분도 그다음에 우리 서 변호사님도 아무도 지금 SI 정보를 못 봤어요.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것들만 가지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사법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어느 정도 제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SI 네. 정보까지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이 회의를 말씀해 주시는 게 사건 다음 날 있었던 청와대에서 열린 2차례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 회의에서 군 첩보가 삭제된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이다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증거로서 효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증거인멸죄라는 죄가 있잖아요. 증거인멸. 네. 이걸 이제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유무죄를 떠나서 모든 증거는 이게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 된다. 유무죄를. 그래서 이게 무죄를 하더라도 증거인멸하면 처벌됩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따라서 저는 그렇다면 이게 뭐 본인들은 정보 접근하는 접근 제한 때문에 이게 삭제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면 이게 몇 명만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아이디라든지 이렇게 제한해야죠. 왜 이게 선택적으로 월북이 아니라는 이런 데 정보들만 다 삭제를 했지 않아요. 정부 판단이 배치되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삭제하는 거는 이거는 범죄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박지원 원장은 뭘 했냐면 뭐 국정원의 메인 서버에 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 이래 하지만 예를 들어 이게 검찰에서 수사할 때 내 컴퓨터에 저장돼 있으면 그럼 이게 수사 기록 없애버리 됩니까? 내 컴퓨터에 저장돼 있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거는 그대로 이게 둔 상태에서 해야 되고요. 이걸 보니까 저는 탈원전 할 때 그 공무원 있잖아요. 신내림 소위 공무원 이분도 이게 밤에 몰래 들어가서 400개를 그 없애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없애면 이거는 엄한 죄고요. 네, 네.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조금 전에 설 변호사님이 추정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발표할 때 확실합니다 이렇게 발표는 안 하죠.
그런데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추정이라는 거는 그대로 이게 되니까 국민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아 월북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니까 보상도 월북으로 추정돼 버리면 보상이 틀리잖아요. 금액이나 월북을 이게 보상해 줄 이유가 없죠. 따라서 이게 피해가 큰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이 첩보들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 첩보들만 골라서 없앤 게 맞는지 혹은 이거를 뭐 열람 제한으로 볼지 이런 네. 부분도 공방이 좀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감사원에서도 이번에 수사 의뢰를 하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거기도 돼 있어요.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다. 거기 보면 감사 보도 자료에 보면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원본은 삭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우리가 그 이제 NLL 그 삭제 파일, 그러니까 예전에 2007년도에 있었던 그 NLL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삭제 파일을 가지고 최근에 판결이 난 거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한 네. 2020년도에 난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 판례가 아마 저는 여기서 공용서류 어떤 손상죄하고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 판례가 참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면 이 첩보가 청와대에 보고가 됐었을 때 이것이 과연 결재를 받은 서류인지 아니면 결재 전에 그냥 하나의 첩보 문건에 하나 불과한데 이것까지 삭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초안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초안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기록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그 지금 당시에 NSC에서 4시간 정도 이 SI 정보들이 취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보가 온 게 아니라 그 상황별로 해가지고 4시간 동안 꾸준히 상황이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걸 다 보면 안 되는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것을 어떠한 그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그 서훈 장관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것을 삭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좀 법리적으로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서 변호사께서 그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이게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은 그 구명조끼 표류하다가 다른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이 나온 거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의문이었던 게 그 전환 당한 그 곳에서 그 발견된 지점까지. 그러니까 보통 30km가 넘거든요. 그렇다고 하는데 해상에서 30km가 넘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표류만 아니면 스스로 수영을 해서 간 것인가? 약간 의문은 있었어요.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전문가라고는 하지만은 거리가 짧지 않은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전환을 그러니까 실수건 고의건 간에 배에서 바다로 이제 빠져서 지금 중국 어선에 구조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감사원의 발표에 의한다면 됐는데 그러면 다시 왜 물에서 발견된 정황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중국 어선에서도 실수로 그럼 빠지신 것인지 그 중국 어선에서 그럼 고의로 빠지셔가지고 북한 해역에서 나타나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는 월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증거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월북으로 볼 수도 있는 증거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왜 중국 어선에서 구조가 되고 붕대까지 감고 구명조끼까지 얻어 입었는데 왜 다시 물속에서 왜 북한 해역까지 갔느냐?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배를 타고 육지로 오시는 게 정상이죠. 네, 그 부분은 조금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배에서 북한까지 이게 어떻게 갔는지 이거는 이제 미스터리입니다. 그건 저도 이게 어떤 경위인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처음부터 발표할 때 그렇게 발표했어야죠. 처음에 발표할 때 뭘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 구명조끼를 배에서 입고 있었으니까 월북의 증거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지금은요. 지금 이게 첩보 자산이 워낙 발전해서 우리가 북한 걸 이게 다 감청도 하지만 그분 고인의 그 사진 있잖아요. 전부 이게 다 저희가 다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게 사진에 보면 한자가 있는 거 첩보 당연히 알죠. 붕대 감긴 것도 당연히 알죠. 그렇다면 이게 솔직하게 국민을 속이면 됩니까? 정부가 솔직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게 구명조끼는 중국산이고 붕대도 있었고 이게 미스터리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야죠. 왜 처음부터 허위로 발표합니까? 명백한 허위 발표는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해경이 또는 이게 국방부나
국정원이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글쎄요. 지금 금요일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텐데 글쎄요. 지금 이게 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아니면 기각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좀 객관적으로.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뭐 법조인 우리 서 변호사님도 같지만은 아까 밖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의견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각될 거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지금 그 영장 발부 사유가 뭐냐면 뭐 범죄의 중요성, 그다음에 뭐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일단 뭐 범죄의 중대성이야 뭐 그건 서로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것은 방어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도주의 우려가 있냐? 이분들 도망가실 분은 아닙니다. 전직 고위직 관료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주 우려라기보다는 가장 문제 삼고 싶어하는 게 아마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할 것 같은데요.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죠. 여기 증거 다 지금 국방부에 다 있습니다. SI 자료 다 있고 청와대에 있던 자료 그대로 다 있고 지금 검찰에서도 한 달 넘게 지금 대통령 기록관도 전부 다 지금 압수수색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앞으로 두세 차례 더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도대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서훈 장관한테 서욱 그 전 장관에게 어떤 증거를 인멸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영장 발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객관적으로 봐도 기각될 것이다. 네네네.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발부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 영장의 요건은 이제 그 범죄의 중대성하고 이제 그다음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건 OR입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첫째 요건 범죄의 중대성을 보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지금 목숨이 경각이 달리는데 보고받고 이게 대통령도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적극적으로 구호하려는 살리려는 이게 노력이 국방부에서 전혀 없었죠. 그때 안보실장도 퇴근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게 국민의 생명 구호 의무 이걸 이게 어겼고요. 그다음에 월북몰이는 더 재질이 안 좋죠. 2번 죽이는 거예요. 증거를 이게 다 없애서 월북몰이. 그래서 저는 범죄가 상당히 중대하다 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도주는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도주할 것 같아서 구속했습니까? 도주 안 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합니까? 도주는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 증거인멸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증거인멸 행위를 했잖아요. 이미 106개 다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증거인멸을 한 사람들은 영장이 잘 발부돼요. 왜? 네. 이미 증거인멸의 전과가 있잖아요. 한 행위가. 근데 수많은 증거 중에 또 어떤 걸 없앨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판사가 저는 발부할 수밖에 없다. 2명 이래 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보셨지만 발부될 것이다. 두 분이 좀 다르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사안도 한번 짧게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지금 이 강제 북송 사건은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국민 똑같은 사건을 보면 이대준 씨하고 왜냐하면 이게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국민을 강제로 북송시켰다. 이래 보면 되고요.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기순 의사가 없었다 했잖아요. 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북한 가면 이게 바로 처형될 걸 아는데 기순 의사가 없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2번째는 조사를 예를 들어 이게 살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조그만 배에서 그 많이 타서 죽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이게 조사가 기일이 필요한데 안 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엔사 있잖아요. 안대를 왜 또 이게 안대까지 눈으로 가려가지고 그러게 경찰 특공대를 하고 그다음에 유엔사까지 쏘겠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비인권적으로 강제 북송식이 맞습니까? 저는 북송 과정과 조사 안 한 거, 기순 의사 이 3가지 다 봤을 때 이것도 이게 큰 저는 범죄다 이래 봅니다. 네, 마지막 답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 수역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추정이 되고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던 사람들을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재판할 수도 없었었고 물론 과거에 없었다는 사례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실체 진실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본인들의 기술 의사가 지금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 진위가 아니다. 아니 나타난 명시적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는 진위니까 그게 아닌데 그걸 왜
거기에 더 중점을 둬서 지금 밝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체가 돌려보낸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저는 통치행위의 하나의 한 부분이라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북 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거 계속 무슨 북한 눈치 보기로 하는데 눈치 볼 이유도 없었다고 보고요. 당시에 무슨 뭐 유엔 관련해 가지고 무슨 영상 그 제작과 영상 트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미 영상은 이미 다 제작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절차상 어떤 위법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 보도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돼야 되겠지만은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과연 공소유지가 될 만한 사건인가 저는 의심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설주한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